어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글 때문에 4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폭파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희 지하에 있다가 나왔는데 지하에 사람 엄청 많이 있었어요. 나오고 나서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좀 놀라고 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어제 오후 12시 3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 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 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말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라고 테러 암시글을 올린 겁니다. 이에 경찰이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 43분쯤 신고를 받고 이 특공대 포함 242명이 출동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곳곳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서 오후 3시 30분경 영업이 다시 재개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객들 인터뷰도 전해드렸지만 저 당시 백화점 안에 있었다면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터지면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뉴스가 지나갈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총기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관련이 없는 것 같았는데 총기 또 그 인천 총기 사건에서 뭐 설치했었다는 폭발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피하라고 해서 이 고객 3,000명 직원 1,000명 대피할 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대피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이 난 건지 뭐 어떤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 당황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서우셨을 텐데 실제로 이 7층에 있던 한 이제 고객이 있어요. 엄마인데 아들이 1층에 있던 아들이 엄마 지금 바깥에 119 차량 와 있다. 빨리 내려와라. 하니까 내려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이 났나 싶기도 하고 그 인천 사제 총기 사건의 범인이 설치했다던 어떤 사제 폭발물 이런 생각도 나면서 무척 겁이 났었다. 이런 인터뷰도 소개가 됐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저 상황에서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이 협박글을 적은 사람을 잡았는데 중학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올린 글이었다라는 게 참 허탈하게 만들었는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은 즉시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서 어제 오후 7시쯤, 그러니까 게시글이 올라간 지 6시간쯤에 이 자택에서 한 중학생을 검거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폭파 예고글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중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중증 자폐를 앓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 학생의 나이가 촉법소년 기준에 해당하는 만 10세에서 14세 여기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형사처벌 대신 송년부, 송치와 같은 이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은 확인된 게 아니어서 일단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소동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폭파 예고글이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1차 폭파 예고글 때 이 경찰이 통제를 해제한 게 오후 3시 59분이었어요. 4시경이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5시에 나도 폭파하겠다. 근데 언제 하냐면 내일 오후 5시 말하자면은 24시간 뒤에 그것도 또 신세계 백화점에서 또 폭발을 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6시간 동안 발견이 안 되다가 한 누리꾼이 밤 11시에 발견을 하고 이거를 신고를 하고 그래서 용인서부 경찰서가 밤 11시 15분에 이 신고를 받고 근데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얘가 경남 하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동 경찰서에 공조 요청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날 박는 대로 여기에
이제 그뭐 여러 전국 각지에 있는 하남점, 용인, 뭐 수지에 있는 온 신세계 백화점을 다 압수수색이 아니라 수색을 예. 샅샅이 수색을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많은 공권력이 또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범인은 누구였고 이 범인은 왜 또 올렸다는 겁니까? 이 범인이 이제 검거가 됐어요. 하동에서. 예. 근데 20대 남성이었어요. 20대 남성. 근데 무직이었는데 이 또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장난으로 댓글 쓴 거다. 아니 지금 이미 1차 예고글로 4천 명이 다 이렇게 대피를 하고 이런 걸 보고도 장난으로 댓글 썼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경찰은 이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어떤 자세한 뭐 범죄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봤지만 백화점에서 저런 대피 소동이 벌어지면 그 시간만큼 영업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세계 백화점 측에서 밝히기로도 이 대피를 하고 영업이 중단되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사이의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5억 원이 넘는 매출에 손실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특정이 됐다 보니까 또 이후에도 이것이 해결된 이후에도 조금 방문을 꺼려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든지 훼손을 생각을 하면 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누리꾼들도 지금 1차 협박의 경우에는 중학생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이거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처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호부터 뭐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범죄의 수단이라든지 뭐 피해 정도 아니면 뭐 재질이 얼마나 불량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 내지는 보호처분의 문제인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영업상의 이익이 초래됐다라고 한다면 그 민사적인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에 어리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으로서 일부 경감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